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병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그 8번째 시간으로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전거 많이 타시죠? 자전거 동호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건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새해 초가 되면 각종 운동 계획을 짜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연초에 마음이 너무 앞서서 무리한 운동을 했던지라 어깨 근육과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돈 들이지 않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자전거 타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인근 탄천에 있는 자전거 길을 달리면서 그래, 이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행복하자고 타는 자전거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주의하셔야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그 말인즉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혹시 보험 들으시나요? 안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자전거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보상에 있어서는 유명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내 편 같은 너이기 때문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의 역할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보험을 들을 경우에 11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등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는 사고가 나더라도 형사상의 문제가 없이 단순히 배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죠. 하지만 자전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대부분 자전거 보험을 잘 들지 않기 때문에 형사 기소되지 않는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고, 작은 상처가 난 그런 사고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친다면 상대방과 합의가 없는 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체가 자전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사건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주말에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시던 분이 급하게 좌회전을 하시는 바람에 뒤에서 진행하던 제 의뢰인이 그냥 앞으로 부딪히게 됐겠죠. 아주 큰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제 의뢰인은 오른쪽 팔을 심하게 다치고 수술까지 했죠. 그리고 재수술까지 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의뢰인의 직업이 치과의사였는데요. 치과의사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치료 업무를 아예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오른손에 깁스를 하시고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치료비에 휴업 손해까지 합해서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에서 뒤에서 부딪힌 제 의뢰인을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이 뭘 많이 잘못했을까요? 한강시민공원에서 즐겁게 자전거를 타며 여가를 즐기고 있었을 뿐인데 불과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일명 깜빡이가 없습니다. 앞 사람이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꺾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백미러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울도 달지 않습니다. 저도 안 달았습니다. 뒤에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앞 사람이 어디로 갈지도 사실 모릅니다. 수신호를 하고 손으로 체크하고 가야 하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수신호를 하고 우회전, 좌회전 하는 모습은 사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사고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사고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전거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